충의사, 기념관, 광연당, 저한당, 부흥원을 차례대로 돌아보게 될 텐데요. 각 장소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면 다음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을 떠올려 문제를 맞추러 가볼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까지 벌였던 모든 운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23집을 떠나 중국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의사는 무력으로서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서 성패에 상관없이 무력을 통해 적에게 대항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 등이 있습니다. 중국 남쪽에 위치한 중국 최대 도시로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1932년 5월 항저우로 이전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상하이 곳곳을 옮겨다니면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까지도 상하이에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고 1944년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독립운동가로 항일 무력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지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앞두고 김구 선생을 만나 앞으로 자신의 시계는 1시간밖에 소용이 없으므로 그의 낡은 시계와 자신의 새 시계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맞바꾼 일화가 백범일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물통폭탄을 던져 의거를 시행했던 공원으로 상하이에 있습니다. 당시 일왕의 생일 겸 상하이 침공전승 축하식이 열린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그 소식을 읽은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을 찾아가 의거를 제안합니다. 현재 홍코우 공원은 루싱 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거에 사용된 폭탄은 검문이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용으로 물통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각국 외교사절과 3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윤 이사는 폭탄을 단상 위로 투척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의 장제스 주석,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이 참석해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때 특별조항에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한 카이로 선언문이 작성됩니다. 이후 이 카이로 선언문이 대한민국 독립의 단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윤희사의 상하이 의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8년) 윤봉길 의사가 태어나서 4세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 178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방이 냇물로 둘러싸여 있어 윤희사가 훗날 한반도 안에서도 일본군이 발을 들여놓지 못할 섬이라는 뜻을 강조해서 도중도라고 명명했습니다. 1974년 사적 229호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빛이 나타난 집이라는 뜻의 광연당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4세부터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1930년 중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사시던 곳입니다. 윤희사의 유족은 1972년까지 이 집에서 거주했고, 1974년 사적 229호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저안당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저안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을 건져낸 집이라는 뜻입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종로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민중들이 모여 만세를 부른 독립운동입니다. 덕산시장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12세이던 윤봉길 의사의 민족의식을 일깨웠고, 일본 군국주의 교육을 거부하고 보통학교를 자퇴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호로 윤희사의 수료식 때 송주록 선생이 선물하였습니다. 윤희사가 평소 존경하던 조선시대의 학자 성산문회호 매주컨에서 각각 매와 헌을 따서 지었습니다. 장보출과 생부라는 윤희사가 23세의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며 남긴 글입니다. 장부가 집을 떠나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목숨을 바쳐 독립을 이루고자 한 윤희사의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부흥원은 보다 체계적인 농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운 곳으로 마을과 농촌을 부흥시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윤희사는 이곳에서 증산운동, 마을 공동의 구매조합 설립, 국산품 애용운동, 부업장려, 생활환경 개선 등을 시행하고 농촌 부흥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부흥원도 광연당 저한당과 함께 사적 제229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광연당이 있는 도중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사가 19살 때 여러 개의 묘표를 뽑아들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글을 읽지 못해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그는 무지가 나라를 잃게 한 원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윤희사는 교재를 직접 만들어 농민야학과 계몽운동을 시작합니다. 농민독보는 윤희사가 20세의 야학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쓴 책입니다. 1권은 조선글, 2권은 계몽편, 3권은 농민의 앞길편으로 구성되어 글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계몽을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퀴즈가 모두 끝났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 유적지에서 만나본 윤희사의 삶과 독립운동의 역사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